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일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저를 했을까요? 화나게 한 건 박현수라고 아시죠? 박현수 이런 지금 서울 욕하면 안 됩니다. 욕 안 해요. 이런 아침부터 욕하시면 아니 큰일 제가 납니다. 언제 욕을 했습니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예. 목사가 욕을 합니까? 목사님이신데. 욕 안 예, 합니다. 예. 교수님 아니, 목사님이신데. 1년 6개월 만에 3계급을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능력자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부럽네요. 예. 아니 경찰 사상 그런 네. 일이 없어요. 그쵸. 1년 6개월 동안 3계급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한 계급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이 네. 다다다다다다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엄 있을 때. 이거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장을 했고요. 행안부 장관은 통화한 걸로 나오고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러면 3계급 특진을 했겠냐고.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 얼마나 그 박탈감이 들겠습니까? 같이 졸업했던 사람이든 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 그렇죠. 한 계급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겨놨어요 지금.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알죠. 서부지방법원 폭동 그거 수사하고 있죠.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빨리 진급시키는 것도 그렇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되게 또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 의심스러운 않습니까? 행동했죠. 굳이 이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없지요. 이상하잖아요. 친하잖아. 친하시죠. 이런 친하시죠.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네. 안 돼서 네.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이 상황에 내란 상황에서 전화 받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행안부의 경찰국장인가 뭐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 위치 자체가 당연하죠. 지금 이상민 상가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장 자리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상계급 특진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뭐 이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하고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앉히면 어떡하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자꾸 뽑으면. 그러니까 뽑으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 뭐 내란대로 가고. 그렇지. 뽑아놓으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잘 뽑았다고 막 실력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막냐고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나라가 장난도 아니고요. 네. 좀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관련돼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근처에 있는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지금 공천 개입이나 이런 의심스럽고 항상 뭐 뽑을 때 보면 저 뒤에 윗사람 저 사람들이 문제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을 굳이 올려가지고 임명시킨다는 게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서울청장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고요, 제 말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더 배제를 해야 되는데 진급을 이번에 시켜가지고 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겨놨어요. 무슨 의도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막판까지 정말 내란 세력들이 끝까지 준동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왜 이럽니까?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람이면 보기 어렵죠. 왜 이럽니까? 왜? 자기들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왜 한다고 그래요? 그냥 나가든가 하지.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모르지 뭐 진급시켜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겠지.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탄핵되고 나서 만약 파면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왜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얼마 하나는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 또 그 역할을 지키려고 서울청장 그러니까 시켜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대선 과정에 또 얼마나 집회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참 나쁘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화가 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너무 화가 원래 이렇게 나는데. 화나는 내용만 제가 가져와요. 예,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스카이 데일리라는 그 매체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 광고가 2.4배가 늘었다.
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네. 교수님 또 언론 얘기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 광고 집행의 원래 원칙과 기준은 뭐냐면 열독률, 구독률 이 두 가지를 따져요. 네.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열심히 그 신문, 예를 들면 신문이면 신문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읽느냐 이걸 분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라는 당연하죠. 신문사를 알았어요? 인터넷 언론사를 알았냐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이 저는 논란 되고 나서. 이데일리는 들어봤는데 이데일리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가 지금 보니까요. 연도별로 따져서요. 네. 2021년에 101건이었어요. 2022년에 154건. 그다음에 2023년에 227건. 2024년도 243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광고 수수료도 보니까 2021년에는 2억 6천 정도 됐거든요. 네. 2억 7천 정도 되네요. 22년도에 3억 3천. 23년도에 4억 4,541만 원, 2024년 4억 6,221만 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속으로 쓰면 좀 그런데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쓰죠. 처음 들어보는 이 매체가 지금 네. 보면 이 도표상으로는 거의 뭐 주요 매체가 한 800건, 700건 했는데 네. 227이니까 엄청 한 겁니다. 엄청나게 한 거죠. 2023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그 아까 도표 다시 보여주시면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 나오고 내려가요.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엄청 올라가고요. 경향도 내려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일보는 또 확 올라가잖아요. 문화일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 들어서 너무 잘하니까. 보수 정권 들어서 너무 잘했어요. 보수 언론들, 보수 편향적인 언론들의 정부 광고 수주가 쑥 올라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제가 이제 황당하다고 표현하는 건 네. 무슨 얘기냐면 진보 정권 들어서도요. 조중동의 정부 광고 수준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보 정부는 그대로 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진보 정부 진짜 뭐 당사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권 들어서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쭉 올라가는데 진보 정권 들어서면 변화가 없어 그대로 가 또 조중동은 이것도 좀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시네요. 일단 그 스카이데일리 말씀하는 대로 구독률이나 열독률 이런 걸 기준으로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되는데 정말 이게 거의 처음 들어오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매체가 이렇게 이 정도의 광고 정부 광고가 들어오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정도로 급증한다. 이거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구독률과 열독률의 기준으로 봐서는 스카이데일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매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봐요. 보수 중에도 극우적인 성향의 네. 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에요. 네. 그런 매체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는 구독률과 열독률과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쪽에 광고를 좀 많이 몰아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할 게 네. 그때 이 스카이데일리 지면에 한국전력 광고가 실렸던 걸 함께 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한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준 적이 없다. 스카이데일리가 이 광고를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한전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광고 도용은 전 처음 들어봐요. 광고 도용. 그런 경우들이 뭐예요?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뭡니까, 이 사람들?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인터넷 언론사나 아니면 네, 네.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언론사들도 광고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도 광고를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스카이데일리만 얘기한 건 아니고 먼저 광고를 내고 나서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런 경우 처음 봤죠. 그런 경우 있어요. 광고를 내줄 내주고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놓고. 내버려. 그리고 내놓고.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박 아닙니까? 누가 광고해 달래.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협박. 물론 예. 스카이데일리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방식. 두 번째는 예. 이제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마치 많은 중요 광고가 나오면 네.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고를 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다니까. 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돈도 안 받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를 들면 뭐 주 기업들 뭐 삼성이든 예. 아니면 정부 한전같이 이제 정부 기관이 정부 공기업이지만 그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예. 데는 이런 데도 우리한테 광고를 싣는다. 세다, 우리가 그만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은 시키는 적도 네. 없는데.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도 있다니까 광고를 먼저 싣고 갖고 가서 돈 달라 그래요. 우리 광고 됐다고. 그런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비를 야. 안 받고 협찬으로 받는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한전이 모르겠어요.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한전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광고 수주를 한 적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입장 밝혔으니까 근데 아닌 건 만약의 맞아요. 경우에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내고
나서 들고 가서 뭐 다른 형태로 우리 협찬 좀 해달라든지 우리 광고 내줬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요거 생각을 처벌 조항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처벌할 수는 좀 처벌 애매하네요. 조항까지는 없어요. 네. 현재는 규정은 없는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제재는 가할 수 있어요. 제재해야 될것 근데 같은데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안 것은. 되죠, 안 되죠. 근데 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보면이 결국은 이런 한전 공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시중 은행 광고들이 예. 그 스카이데일리에 있더라고요. 지명 광고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해봐야 돼요. 진짜로 광고 수주를 받은 건지.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도 잘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내고 나서 은행 찾아가요. 네. 홍보 담당자 찾아가서 광고 냈다. 그럼 황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광고 한 한 적 적 없는데요? 없는데. 아니 냈으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협찬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네. 스카이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예를 의심이 들어서, 든다는 거예요. 예를 그리고 들어서, 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언론사의 어떤 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언론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쁜 언론사에 예컨대 네. 지금 이런 것처럼 가짜뉴스나 이런 문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언론사가 그런 언론사에 자기 광고가 나갔을 때 그 업체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충분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업무 방해 이런 거 안 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변호사님 보거든요. 업무 방해 안 저는 되겠어요? 위계 업무 방해죄 가. 왜냐하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저 광고 그 언론사가. 매체가 네. 이게 뭐 신뢰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광고하면 사람들 볼 때 뭐 이런데 광고하는 회사는 네. 좀 문제가 있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 실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이 스카이데일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어디 잡혀가고 뭐 그 미군 부대 뭐 얘기를 하면서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취재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취재원 중에 한 명이 야, 이 유명하죠. 요즘 TV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예. 캡틴 코리아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캡틴 코리아로 활동한 캡틴 코리아 진짜 캡틴 코리아가 아니고요. 수사 받고 있지 않나요? 예, 이거는? 저 사람 유튜버 이 사람이 취재원이라고요. 취재 좀 많이 나왔죠. 좀 이상한. 아니 예, 더 예. 웃긴 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네. 돼요.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래요. 저 미국 사람인가 저 사람이? 몰라요 미국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누군지 모르는데 코스프레하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 내가 미국에 예. 13년 살다 왔거든. 내가 그러니까요.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 아니 저분이 무슨 어디서 뭐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캡틴 아메리카가 뭔가 저분 아니 저분이 무슨 미국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라고 그 사람을 인용해 가지고 출처가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저 사람 유튜버가 하는 유튜버 내용을 보세요.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기사를 쓰면 편향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치 누구를 안 밝히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제일-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누군지 몰라. 저 사람이 미국 전문가예요. 미국 그 무슨 미국 캡틴 코리아 캡틴 옷만 입으면 아메리카인데 이제 캡틴 코리아로 자기가 옷 입고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박지원 변호사도 옷 입으면 그냥 미국 전문가네. 저도 미국에 한 달 정도 한 달 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예. 그럼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자체도 매우 문제가 되고 매우 많은 유튜브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뭐 놀라운 게 뭐 본인이 무슨 CIA하고도 안다 그러고 뭐 말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뭐 저한테 문제 제기하십시오. 모사드도 안 울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교차 확인도 안 하고 이거를 중국 무슨 간첩이니 등등의 뭐 얘기를 한다는 게 하여튼 둘 다 문제입니다. 다 그렇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좀 나중에 좀 확인이 돼야 될 거고 잘못된 거라면 좀 엄하게 처벌하면 뭐 장난입니까? 언론이 장난입니까? 아,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런 매체에서 발행하고 또 그거 유튜브들은 이거 진짜 매체인 것처럼 이렇게 싹 해서 유튜버에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맞아요. 요게 지금 문제 같은데 보니까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그냥 뭐 자사 게재 경고 정도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조치인지 또 그리고 좀 더 높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문사,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사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네.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 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자사 게재 경고라는 건 뭐냐면 경고인데 이 경고받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제재를 받았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경고보다는 좀 강하긴 하지. 왜냐하면 네. 경고는 그냥 서류로 경고합니다고 보내는 건 끝이지만 네. 이제 이 스카이 델리라는 인터넷 판이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재를 당했다고 하는 걸 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사 게재 경고는 경고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일정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높은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아.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면 아예 그냥 몇 달 동안 발행을 못하게 하든지 아하. 이런 좀 강한 제재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없어요. 이런 제재가. 아직은 그러니까 없죠. 이걸 네.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음란물 카페에서 뭐 활동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콘텐츠가 많이 쏟아지는데 네. 결국은 이게 뭐 동문 가입된 동문 카페는 맞는 것 같지만 네. 본인이 뭐 문대행이 이거를 시청하거나 댓글을 쓴 거는 그것은 조작한 것이라고 지금 밝혀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 확인 없이 많은 언론사가 그냥 받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언론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확인도 없이 그냥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민의힘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것도 대변인이 나와요. 원내 대변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논평가 냈는데 이건 정말 얼마나 공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하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걸 네. 또 받아가지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도 문제인 거지. 언론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디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보고 나서 보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언론사가 있고 그러라고 기자한테 월급 주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려면 뭐하러 있어? 받아쓰기 하려면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론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언론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문형배 소장 흔들고 헌법재판소 흔들려고 보니까 별의별 걸 찾아내는 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거를 조작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거죠. 봤을 때는 제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언론사가 아닌 걸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보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보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했다 교체 검증하다가 아닌 걸 찾아내면 보도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언론 기관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데 네.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도 문제예요. 문제지. 박수민 원내 대변인 네. 이 사람 결국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뭐 국민의힘 가짜 뉴스 발굴단 단장인데요. 그 가짜뉴스 발굴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발굴하긴 했네요. 그걸 지가 해버렸네 발굴해서. 자기가 가짜뉴스를 뭡니까, 퍼뜨린 게 이 돼버린 사람이. 거잖아요. 이게 와 또 뭐하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가짜뉴스 발굴단이 뭐하러 있는 존재인가. 정말로 가짜뉴스를 발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 공격하고 자기들한테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존재하는 게 곳인가. 또는 민주당 공격하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밖에 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가짜뉴스를 발굴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예. 이건 진짜- 이 지금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보도한 국민의힘 대변인 네. 사실 문형배 대행은 충격도 클 거고 그렇죠. 고통도 클 겁니다. 명예훼손이잖아요. 지금 앞에 그 집회하고 그 집 앞에서 그런 네. 거 있는데 언론들도 어느 정도 질책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일단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허위 정보 확성기된 여당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나 이런 비판 보도가 있었고 동아일보도 네, 동아일보도 예. 한국일보는 팩트도 틀린 문형배 인신 공격 국민의힘도 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 기사를 도가 넘었다, 그죠? 도가 넘었다 국민의힘도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방심위가 이런 부분들 제재를 해요. 이상한 거 제재하지 마시고 예. 방심위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흉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방심위가 예.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게시글 이런 것들은 뭐
감시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부부 딥페이크 영상 아마 집회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는 또 신속하게 또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시글도 방심위의 대상이에요. 심의 대상. 방심위가 심의하는 게 인터넷 그리고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방송인데 헌법재판소에 폭동을 모의하는 게시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올렸는지를 확인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편향적이잖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좋아요. 그럼 윤석열 부부 딥페이크 영상 수사하세요. 신속심해. 네. 네. 그러면 왜 헌재에 대한 폭동 모의를 한 이 게시글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방심위가 이러니까 편파의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심위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지금 이 기본 구도를 보면 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네. 조작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딱 보도를 받아서 하고 방송하죠. 그걸 받아하면 또 집회하러 나가요. 막 집회에서 또 그걸 받아서 또 얘기해. 하면 또 국민의힘이 대변인이 또 얘기해. 예. 이런 커넥션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야. 돼버리잖아요. 예. 아니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공당이라는 곳에서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만들어주면. 아니, 그거 아니면 아니라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지금 공격해야 되고 정쟁화 시켜야 되고 헌법심을 흔들어야 되는데 안 흔들리니까 흔들 거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그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확인 안 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예.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인했다가 잘못된 게 나오면 본인들 생각하고 다른 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냐. 크게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체크를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네.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 정보들을 올린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심위가 이런 부분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1차적으로.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당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올라온 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확인 과정도 없이 그걸 그대로 말을 합니까? 대변이라는 사람이. 그거 바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발 좀 그래라 하는데 올랐어요. 오, 더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마. 이럴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 정당을 그만해 그런 정당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하는 유튜브 거야, 하세요. 시간. 그거 커뮤니티 가세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예. 자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중에 정말 처벌됩니다. 처벌되죠 이거 당연히. 네. 자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히 조선 이쪽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TV조선 보도 행태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TV조선 메인 뉴스가 있잖아요. 네. 메인 뉴스에 지난 12일 날 첫 번째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뭐죠? 첫 번째는 아니구나. 12일 날 무슨 보도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첫 소식으로 전했어요. 이게 뭐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오프닝 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정은 헌재의 몫이지만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 그래도 갈라진 여론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네. 이건 자기들 목소리잖아. 그렇죠. 보수의 목소리잖아요. 네. 아니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아하.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 헌재를 흔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게 마치 우려가 커지는 것이 전체 국민이 우려가 커지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같은 날 다른 방송사 보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다른 같아요. 방송사 보도들은 대체적으로 네. MBC 같은 경우에 12일 날 막바지 헌재 흔들기 탄핵 불복 여론을 조성하고 이게 있다. 맞네요. 이게 맞는 제목 거지. 딱 봐도 이게 그 제대로 보도한 거지. 맞는 거잖아요. 심지어 SBS 뉴스도 뭐라고 돼요? 예. SBS 8시 뉴스에서도 여당 법치 아닌 인치, 예. 야당 법치 무너뜨리려 한다. 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최소한 이거는 이 정도 균형을 맞춘 거잖아요. 여야가 함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도 검찰
도서 채택 8년 만에 정반대 입장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권성동 예, 그 아마 얘기를 한 당시 거예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회 소추단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때 와서 왜 말을 바꾸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면 이런 패턴으로 보도하는 게 보도하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정상인데 조선 TV조선은 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본인들이 바람을 그래 보도로 팍팍 실어넣는 느낌인데 예. 조선일보 사설 어땠습니까?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사설 같은 경우도 내란 규명 신용만한 헌재 이렇게 했고요.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 맨날 이런 거 쓰는 사람 아닙니까? 탄핵 때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이렇게 뭘 해놨어요. 없어? 니 뭐 알아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무슨 요즘 나오는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하야하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이상한 나오잖아요. 얘기들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를 있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같은 내란 규명 신용만한 헌재 이렇게 헌재를 또 공격을 해요. 이런 기사를 냈고 그다음에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윤 탄핵 심판은 14명으로 끝. 아니 형사재판하고 탄핵 심판이 같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탄핵 심판은 형사사건처럼 아주 디테일한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헌 불라인이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하는 이거 그 여자 그 검사장 있잖아요. 예. 춘천지검장이죠. 이거 모든 언론에서 비판해요.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헌법재판소 우리 재판관들을 일본 재판관에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하고. 그럼 윤석열 안중근에 비교하는 안중근이 거예요? 거짓말합니까? 진짜 씨. 헛소리를 합니까? 계엄 일으켰어? 안중근 의사가? 진짜 씨. 죽이긴 했죠. 죽이긴 했어요. 그 대상 또 여러분 죽이긴 했는데 어쨌든 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그걸 갖고 이거를 그 편들어주는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게 결국은 본인의 원하는 것들을 언론 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결국은. 이게 언론 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사라 이름을 떼야 돼요. 이거는 언론사라고 하는 건 균형 잡히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사들이 그래서 비판을 요즘 받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는 약간 근데 논조가 바뀐 것 같아요. 중앙일보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를 흔들어대고 아니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언론사라면 네.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정의 가장 기본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헌법을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재의 권능을 자꾸 흔들려고 하고 그러면 그 따끔하게 뭐라고 비판을 해야지. 그걸 동조하고 같이 거기에 부안애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떻게 언론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선 쪽에는 아예 그쪽 편을 드는 것 같고요. 네. 일부 중간에 있는 척하면서 네.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는 또 언론 기관들도 그렇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다 있다. 적당히, 예.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문제가 보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이게 아예 편들고 있는 좀 더 문제고. 그러니까 맞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양쪽 의견을 전달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함께 보도해 주는 같이 거지. 보도해 그게 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조선일보는 깔끔합니다. 대놓고. 아예 대놓고 편들고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편들고 국민의힘 조선일보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역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에 남고 있고요. 누가 맞는지 어떤지 마지막으로 자꾸 이게 김명학 씨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최진봉 우리 교수님 방통위원장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아이, 감사드리고요. 하시고 있습니다. 예. 방심위원장, 방통위원장 예, 뭐 하고 싶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그냥 나오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